설악산의 고요한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박민지는 야생동물 보존센터의 수의사로서 일상적인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20년간의 수의사 경력을 가진 그녀였지만 이날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국립서울동물원의 유능한 수의사였던 민지는 시베리아 호랑이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때 한반도의 산들을 자유롭게 누비던 이 위대한 생물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속을 걸으며 호랑이들의 흔적을 찾았고 그들의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른 아침, 얕은 동굴 근처를 지나가던 중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전문가적 직감과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젖병으로 먹여야 할 나이의 어린 호랑이였다.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걱정하지 마, 작은 친구야.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안전할 거야. 그녀는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를 감쌌다. 놀랍게도 작은 호랑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체온에 의지하듯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지는 그 순간 이 작은 생명체와 자신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겼음을 느꼈다. 마음, 심, 보호구역으로 돌아온 민지는 즉시 필요한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새끼 호랑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광대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하늘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지를 향한 특별한 신뢰를 드러냈다. 보호구역의 다른 직원들은 민지와 하늘이 사이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정이라는 감정적 유대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이렇게 깊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늘이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하늘이는 점점 더 건강해졌고 민지의 보살핌 아래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매일 아침 민지가 출근하면 하늘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타리 가까이로 다가와 그녀를 반겼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으르렁거리며 때로는 조용히 그녀의 존재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마음 보호구역에서 하늘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야생동물 보존 노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봄이 설악산에 찾아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 민지는 하늘이의 울타리 앞에서 평소처럼 아침 점검을 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늘이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작은 새끼 호랑이가 아닌 위험 있는 청년 호랑이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에는 여전히 민지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늘아, 오늘도 잘 지냈니? 민지가 말을 걸자 하늘이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다. 이제는 일상이 된 그들만의 아침 인사였다. 보호구역의 다른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 그들 사이에는 깊은 존중과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온 한 기업인 그룹이 보호구역을 방문했다. 민지는 그들을 안내하며 마음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하늘이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아름다운 산자락이 고급 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완벽한 부지로 보였다. 박 수의사님, 이곳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인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우리는 이곳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 그녀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불안감이 일었다. 하늘이의 울타리 쪽을 바라보자 그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듯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저녁이 되어 방문객들이 떠난 후 민지는 평소보다 오래 하늘이의 곁에 머물렀다. 걱정하지 마, 하늘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그녀의 말에 하늘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의지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보호구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동물원이 아닌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지야.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단 결과는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즉각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했다. 민지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의 울타리가 저 멀리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한국인으로서, 딸로서 그녀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와 보호구역은 지금 그녀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일까? 깊어가는 봄밤, 민지의 고민도 깊어만 갔다.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들은 지 이틀째, 민지는 하늘이의 울타리 앞에서 망설였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이제 막 1년이 된 하늘이와의 인연.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눈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과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김주영 수의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주영은 민지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다.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시죠. 우리가 하늘이 잘 지킬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하늘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동물들은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감정만큼은 진실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울타리 앞에 다가서자 하늘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민지는 울타리 가까이 앉아 하늘이에게 말을 건넸다. 하늘아. 잠시 엄마한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방 돌아올게. 그동안 주영 선생님이랑 잘 지내야 해. 하늘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랐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호랑이의 눈동자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그러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부산행 기차에 오르기 전 주영이 마지막 보고를 전했다. 과장님, 어제부터 하늘이가 먹이를 거의 안 먹네요. 평소와 달리 매우 조용해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어머니에게 가야 할 때였다. 한국인에게 효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설악산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늘이를 위해 기도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부터 민지는 매일 보호구역으로부터 하늘이의 상태를 전해받았다. 소식은 점점 더 우려스러워졌다. 하늘이는 다른 관리인들의 접근을 거부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한국 전통 수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 어느 날 밤 주영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다. 과장님, 하늘이가 계속 울부짖어요. 진정제를 써야 할지. 민지는 즉시 거부했다. 절대 안 돼요. 하늘이의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민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설악산의 하늘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늘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 역시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보호구역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어머니와 하늘이, 그리고 보호구역.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부산의 봄은 설악산과는 달랐다. 내일 아침 병원에서 어머니의 치료를 지켜보며 민지는 하늘이를 그리워했다. 주영에게서 오는 일을 보고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하늘이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설악산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가렴. 너에겐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 있잖니.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보호구역 이사장이었다. 박 과장, 큰일 났습니다. SK개발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부지 사용권에 대해. 민지의 손이 떨렸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다. 더구나 하늘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녀는 즉시 설악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기차에서 내린 민지는 곧장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늦은 밤이었지만 하늘이의 울타리 앞으로 달려갔다. 달빛 아래 하늘이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윤기 나던 그의 털은 이제 푸석푸석했고 예전의 위험 있는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아. 민지가 부르자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기쁨이 교차했다. 민지는 울타리 앞에 앉아 밤새도록 하늘이와 함께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보호구역의 모든 직원들을 모았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보호구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특히 하늘이가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지는 SNS를 통해 보호구역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다. 하늘이와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된 움직임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한 유명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 연락을 해왔다. 하늘이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다고 했다. 민지는 수락했다. 때마침 하늘이도 민지가 돌아온 후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민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번에는 하늘이도, 보호구역도, 어머니도 모두 그녀를 필요로 했다. 시간은 점점 더 급박하게 흘러갔다. 민지는 마음 보호구역과 부산을 오가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도 주영이 하늘이를 돌보는데 헌신적이었고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 찍은 하늘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샵사인 하늘이를 지키자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민지씨,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주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있고
심지어 몇몇 K-팝 아이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봄비처럼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사람들은 단순히 개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와 민지의 특별한 유대관계,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 불교 사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악산 인근의 절들이 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스님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는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SK개발의 이사회에서 한 젊은 임원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가 왜 이곳을 파괴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곳의 가치를 살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단순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 대신 생태 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하늘이와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민지는 이 제안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이었다. 하늘이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보호구역 이사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논의 끝에 SK개발의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하늘이의 울타리 앞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하늘이의 모습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하늘아, 우리가 해냈어. 민지가 속삭였다. 하늘이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1년 후, 설악산 마음보호구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생태교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하늘이는 이곳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민지는 보호구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도 일찍 출근이구나.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다. 다행히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민지와 함께 설악산 근처로 이사를 올 수 있었다. 하늘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보호구역에 도착한 민지는 새로 지어진 생태 교육센터를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하늘이와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박 과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대요. 주영이 달려와 알렸다. 환경부 장관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보호구역을 국가지정 멸종위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이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다. SK개발과의 협력도 성공적이었다. 회사는 약속대로 생태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했고, 이는 환경보호와 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다. 하늘이의 울타리 앞에 도착한 민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완전히 성숙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된 하늘이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작은 새끼 호랑이를 떠올리게 했다. 하늘아,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민지의 말에 하늘이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답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교육센터에서는 매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민지는 희망을 보았다. 해질 무렵, 민지는 센터의 옥상에 올랐다.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의 소리가 아닌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였다. 우리가 해냈구나, 하늘아, 민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연과 인간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마음보호구역은 단순한 동물 보호소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었다. 하늘이와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